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기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아가 최근에 시장에서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되는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뭐 외국인들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창사 이래로 이 정도의 관심을 받는 게 맞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기아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모멘텀들이 유지가 될 것인가. 그리고 뭐 항상 주가라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으면 어느 순간 적정 수준이 되게 되면 조정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과 조금 주의를 해야 될 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짧게나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기아 주가 흐름이 20%가 넘죠? 한 주간에? 두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정부 정책이죠. 매크로 상황입니다. 1월 20일 이후서부터 정부가 발표를 했었던, 그리고 정부가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저 PBR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저 PBR 종목군들 중에서도 높은 ROE를 구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항목에 가장 부합되는 섹터가 자동차 섹터고요. 그리고 자동차 섹터 내에서도 기아가 대장으로 좀 치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관련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4, 4분기 실적도 되게 좋았죠. 영업이익을 11조 6천억 발표를 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 역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5천억가량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각 부분들까지 시장에다가 언급을 해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는 상황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뭐 기업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의 시총을 뛰어넘었다라는 기사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업은 뭐 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점검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올해 2023년도의 매출액을 보게 되면 99조 8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1년도 이후에 매년 매출액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5조였던 영업이익이 2023년도 단 2년 만에 2배로 훌쩍 커버렸습니다. 11조 6천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2021년도가 7.3% 영업이익률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2023년도의 영업이익률은 11.6%. 뭐 개인적으로는 제조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영업이익률 중에서는 거의 뭐 탑티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고요.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충분히 업사이드는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부적으로 왜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차급에 대한 믹스가 되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세단에서 보여주지 못했었던 영업이익률 보여주고 있죠. 2023년도의 SUV 비중 자체가 한 62%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2024년도의 가이던스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72%까지 비중을 좀 높이겠다라는 내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고가 트림의 선택률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에이다스가 기본 장착된 고가 트림의 선택 비중이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례로 텔루라이드라든지 소렌토 최상위 트림의 선택률 자체가 2021년도에는 37%, 2022년도에는 40%고요. 2023년도에는 45%로 상승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운전자들의 취향 자체가 고가 트림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이동률 자체가 기아에는 영업이익으로 그대로 찍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그리고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의 차량 채택 자체가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추이 자체, 이러한 트렌드 자체가 2023년도뿐만 아니고 2024년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사측에서 2024년도의 가이던스 역시도 뭐 매출액에 대한 변화 흐름들은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자신감을 좀 드러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3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한 선행 PER과 선행 PBR 밴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선행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아무리 높게 쳐지더라도 PER 6배에서 한 7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2021년도에 보여줬던 뭐 한 10배 정도, 10배에서 한 11배 정도 보여줬었던 PER을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행 PBR 자체 역시도 2021년도에 1.2배까지 올라갔었던 PBR 대비해서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PBR 자체가 0.6에서 0.7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정부 정책 자체가 PBR 1배까지는 내가 끌어올릴게 라는 정책들을 지금 기준 가이드로 설정을 해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림들을 시장에서는 좀 그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놀랍죠. 2021년도와 2022년도, 2023년도에 고가라고 할 수 있는 10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과정에서에 대한 거래량들을 좀 보시게 되면 정말 무섭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근 일주일 만에 500만 주 가깝게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2월 2일날 같은 경우 단 하루 만에 230만 주, 240만 주 가깝게 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들이어서 확실히 외국인들은 저 PBR 종목들, 그리고 그 저 PBR 안에서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ROE를 높게 보여줄 수 있는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그대로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봉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더라도 장기간 동안 이어져 왔던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이어져 왔던 10만 원대의 이 마의 벽을 단 하루 만에 공격적으로 돌파가 좀 이루어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의 속도라든지 수급의 강도, 그리고 정책에 대한 강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만 놓고 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은 일정 수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해드리긴 했지만 좀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 약점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PBR 1배가 딱 찍히는 순간 과연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현재 선행 PBR 기준으로 해서 0.6배에서 0.7배 정도 보여주고 있는 시점 자체가 앞으로 선행 PBR을 가지고 계산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의 PBR 자체가 지금 0.8배니까 정부의 1배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현 주가 대비해서 한 20% 이상은, 20% 이상이 아니죠. 20% 가량 자체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주가 흐름들은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거예요, 여러분들. 기아가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마켓시어라든지, 그리고 미국 전기차의 마켓시어 자체가 높지가 않습니다. 계속 하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만약에 턴어라운드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기아의 주가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미국 시장 내에서 월별 대당 인센티브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EV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판매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딜러망과 미국의 딜러망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량 판매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고 차량 마케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고 그리고 차량에 대한 판매량 자체를 늘려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대당 인센티브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아직까지 기아가 메인스트림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다라는 증거가 이거거든요. 자, EV뿐만 아니고요. 논 EV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아모터 아메리카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2023년도, 2022년도 대비해서 인센티브가 계속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아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네, 기아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리고 태생적으로 현대기아차 그룹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점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실질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경기가 회복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경쟁이 가속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통적인 브랜드들이 있죠. 뭐 일본 브랜드를 포함한 미국의 기존 강자들과의 경쟁력에 있어서 한계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정 수준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는 항상 이러한 부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들 당분간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숙제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기아의 주가는 항상 상단에 막혀 있다. 항상 상단에 막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가는 뭐 저 역시도 굉장히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과연 정책적인 모멘텀과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장에서에 대한 강력한 투자 심리 자체가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녹아들게 됐었을 때 과연 기아가 현재의 주가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아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이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뭐 정부에서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는 기업 밸류 프로젝트까지는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한 주가 흐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발표되고 나서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좀 트레이딩에 대한 전략들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